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또 줄이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실적 반등 기대도 연초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국내 펀드 시장에서 중국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현 씨의 해외 재산 역외 탈세 혐의를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이 중국으로 오가는 항공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거나 또 줄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중국으로 오가는 하늘길이 닫히고 있는 건데요. 신종 코로나 공습에 항공업계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항공사들이 연일 중국 노선 중단과 감축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오늘 11개 중국 노선 중 10개 운항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내 8개 항공사가 중단한 중국 노선은 총 41개에 달합니다. 국내 항공사의 중국 노선이 100개인 점을 고려하면 하늘길의 절반 가까이가 끊긴 셈입니다. 항공업계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태가 조기 진정되지 않으면 지난해 부진에 이어 올해 실적 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례 없는 이런 악재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수요가 급감하게 되면은 아주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지난해 일본 불매운동 여파에 이어 올해 중국의 신종 코로나 공습까지 해외여행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라 항공업계 스스로 타개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항공기 가동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이는 곧 수익성과 직결됩니다. 1분기 계절적 성수기를 노렸던 항공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탓에 외출 자체가 꺼려지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접 구매 대신 온라인으로 장을 보는 소비자가 늘며 온라인 수요는 급증했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롯데마트 온라인몰 배송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4%가 늘었고 롯데 홈쇼핑에서도 온라인과 모바일을 이용한 주문이 평소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유통업체가 운영하는 문화센터는 강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29일까지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강좌를 임시 휴강하며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도 일시 중단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나며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죠. 우려는 펀드 시장에도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중국 증시가 불안정해지자 국내 펀드 시장에서 중국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소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3일 춘절 연휴 이후 오랜만에 개장한 중국 상하이 증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악재로 인해 7.72% 폭락한 2746.61로 마감했습니다. 다만 하루 만인 오늘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중국 상하이 증시는 전 거래일 대비 1.34% 상승한 2783.29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상승 반전하긴 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한 심리는 국내 펀드 시장에 이미 반영된 상황입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 증시에 대한 우려로 중국 주식형 펀드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한 최근 한 달 동안 중국 주식형 펀드에서 이탈된 자금은 1,879억 원. 일별로 살펴봐도 중국 증시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31일과 연휴를 끝낸 지난 3일 하루 동안 각각 810억 원과 648억 원의 자금이 회수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일본이나 인도, 베트남 등 해외 주식형 펀드의 설정액 증감이 100억 원대도 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면 자금 이탈 속도가 급격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움직임은 수익률 악화에 민감하게 반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지난 6개월 수익률이 6.08%에 달하던 중국 주식형 펀드는 최근 한 달 마이너스 4.05%로 수익률이 악화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라는 악재를 하루 만에 털어낸 중국 증시, 중국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투심이 회복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씨의 해외재산 역외탈세 혐의를 들춰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노 씨는 해외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다수 설립해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양한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의 해외재산 역외탈세 관련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외 불법재산 환수 합동조사단은 노재헌 씨의 해외재산 관련 문제를 조사해 역외탈세 혐의를 확인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중앙지검으로 갔는데요. 합동조사단에서 저희가 좀 검토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게 검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좀 자료를 검토해서 검찰로 넘기면 검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는 거예요. 해외 불법재산 환수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해외에 은닉돼 있는 불법재산을 모두 환수하라고 강력히 지시하며 만들어진 범정부 조직입니다. 검찰, 국세청 등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여 해외재산 관련 역외탈세, 비자금 조성,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가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 씨의 전 부인과 뉴스타파 등은 노 씨에 대해 해외 조세 도피처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비자금 은닉, 역외탈세 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노 씨의 전 부인은 노 씨가 영국령 바하마에 수백억 원의 신탁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2016년 뉴스타파는 노 씨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의 페이퍼 컴퍼니 10곳을 설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노 씨의 해외 재산이 인크로스라는 코스닥 상장사에서 나온 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인크로스는 현재 SK텔레콤이 최대 주주로 있는 디지털 광고 기업으로 창업 초기 노 씨가 투자에 나선 곳입니다. 2016년 SK텔레콤 벤처펀드 운용을 담당한 첸카이 씨가 노 씨의 페이퍼 컴퍼니 2곳을 넘겨받으면서 노 씨와 SK그룹 간 연계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크로스는 해당 사실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노재헌 씨는 현재 회사와 관계없는 인물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이들은 오늘 한진그룹의 조원태 회장을 중심으로 한 현 한진그룹의 전문 경영인 체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외부 세력과 손잡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는 상반된 입장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1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또 반도건설과 손을 잡고 한진그룹의 전문 경영인 체제와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해 주주 공동이익을 구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정립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고문과 조 전무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한진그룹의 안정과 발전에 힘을 합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개월 만에 1%대를 회복했습니다. 통계청은 오늘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79포인트로 나타나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1.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1% 넘게 상승한 것은 2018년 12월 1.3% 이후 13개월 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월 단위로 매월 0% 상승률을 기록했고 연간으로는 0.4% 상승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0%대 물가 상승률에 기저효과가 반영됐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르고 농산물값이 상승한 것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이 국내 자동차 업계 비상등을 켰습니다. 중국 공장 가동 중단으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서 생산 공장 셧다운이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요. 자, 현재까지의 상황을 점검해보고 이에 대한 의문점들을 경제산업팀 정세미 기자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국내 최대 자동차 생산 기지입니다. 울산 공장
공장 가동이 멈춰섰다고 하는데 생산 중단도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 현대차가 오는 7일부터 국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현대차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동안 공장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휴업 계획을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울산 5공장의 경우 오늘 오후부터 공식적인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울산 5공장은 제네시스 G90와 G80, G70 등을 생산합니다. 또한 포터를 생산하는 울산 4공장 일부도 오후부터 가동을 멈췄습니다. 내일부터는 울산 1공장과 울산 4공장 나머지 라인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하고 7일부터는 울산 공장 전체가 휴업에 돌입합니다. 또한 상용차를 생산하는 전주 공장과 그랜저 소나타를 생산하는 아산 공장도 각각 6일과 7일부터 휴업에 돌입합니다. 쌍용차 역시 부품 공급 차질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평택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한국 경제에 흥망이 달린 만큼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측은 생산 재가동을 위한 장기 플랜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는 이번 휴업을 오늘 11일까지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휴업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5공장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어쩔 수 없이 휴업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셧다운의 원인을 살펴보니까 와이어링 하니스 굉장히 좀 생소한 부품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까? 네, 자동차 보닛을 열어보면 차 내부에 다양한 전선이 연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의 약 40%가 전기 전자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와이어링 하니스는 전기 전자 부품을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따지면 신경망에 해당하는 장치입니다. 때문에 이 장치가 없는 경우 자동차 제작은 물론 운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신경이라고 하니까 제작 운행이 굉장히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지금 사용하는 차에 미칠 영향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고장 난다면 수리받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신차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이 와이어링 하니스의 공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이미 와이어링 하니스가 장착된 운행 중인 차량의 경우라면 얘기는 조금 다른데요. 상황에 따라 오래된 차의 경우 와이어링 하니스를 교체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지만 10년 가까이 사용하는 반영구적인 부품으로 꼽힙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안심하기 어려운데요. 차가 오래되거나 사고차의 경우 이 전선이 딱딱해지면서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해 누전이나 자동차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부품 공급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결국 이 중고차나 AS 시장도 타격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장기화되는 것들이 지금 멈춰서야 된다. 이런 결론에 계속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궁금증이 이게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라면 중국에서만 오직 생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품 공급 하나에 자동차 산업 전체가 왜 타격을 받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와 유사한 상황이 사실 약 1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북유럽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당시 화산재가 북유럽 하늘을 덮어 비행기가 뜨지 못했던 건데요. 당시 자동차용 주문형 반도체라든지 고부가 가치 부품을 공급하지 못해 글로벌 제작사들이 부품을 공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동차의 주요 부품들을 각기 다른 대륙의 여러 업체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이를 통해 한 지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서 공급량을 늘리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하지만 물류비나 관리 비용이 약 2배로 들어간다는 단점 때문에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문제가 된 이 와이어링 하니스는 중국의 제작 수준도 높을 뿐더러 지역적으로 우리나라와 가까워 물류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의 상당 부분 의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각 업체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 물량을 일주일치 정도 확보해 두지만 중국 정부가 그 현지 공장 휴업을 무기한 연장하면서 비상이 걸리게 된 겁니다. 현실적으로 업계에서는 이익을 위해서 중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완성차 업체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입니까? 네,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국내 생산 설비를 깔아서 직접 생산하는 방법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대체 부품 공급처를 찾는 방식인데요. 국내 생산은 물리적인 시간과 비용이 막대해 당장 이번 주 해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업계는 일단 동남아 등 현지 협력 업체를 찾아 부품 조달 시간을 최대한 앞당겨 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넘기더라도 언제든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이 생산 셧다운 사태까지 번진 현대차와 기아차 그리고 쌍용차와는 달리 글로벌 소싱을 하는 모기업을 두고 있는 르노, 삼성과 한국 GM에는 큰 영향이 없었는데요. 때문에 산업 구조를 건드리지 않고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중국 전역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바로 대체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 상당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가 장기화된다면은 공급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급도 시간도 걸리고 경제적인 이 산업 영향도 한번 점검을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자동차 생산이 처음으로 400만 대가 무너지고 이익률은 좀 좋아지긴 했지만요.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자동차 생산에 미칠 악영향이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큰 문제는 이 생산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판매 부진이 심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시장 판매량은 모두 99,6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대비해 약 15% 줄었는데요. 설 명절로 근무일수가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업체별 최대 30%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공장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매출 감소가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 국내 제조업 생산의 13% 그리고 고용의 11%를 차지한 핵심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사태가 실물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은 상당할 전망입니다. 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멈춰선 자동차 업계 이야기 오늘 삼성전자가 410GB에 해당하는 풀 HD 영화 82편을 1초 만에 전송할 수 있는 이 초고속 D램 플래시볼트를 세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기존 2세대 D램보다 속도와 용량이 각각 1.3배와 2배 향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세대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이번 초고속 D램 제품 출시를 통해 차세대 프리미엄 메모리 시장을 선점한다는 방침입니다. 12,000명으로부터 1조 1,000억 원을 빼돌린 IDS 홀딩스 사건. 앞서 작년 11월 저희 서울경제TV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주범 김성훈 대표가 한 검사실에 나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IDS 홀딩스 피해자들이 해당 검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전혁수 기자입니다. 4일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IDS 홀딩스 피해자들이 김모 검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사 파면해라! 검사 파면해라! 파면해라! IDS 홀딩스 피해자들이 김 검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이유는 2차 사기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 검사는 수감 중인 김성훈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인사비리 사건을 제보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김 대표가 검사실에서 IDS 홀딩스 사건 관계인을 만나고 외부에 연락하는 것을 방조했다는 점입니다. 김 대표는 검사실에서 웅산홀딩스 회장 한모 씨와 IDS 홀딩스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가짜 변제안 마련을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씨는 김 검사가 인천지검 재직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관계로 김 대표와 김 검사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김 대표와 한 씨가 구치소에서 만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재 한 씨는 변제안 마련의 명목으로 IDS 홀딩스로부터 24억 원의 금전을 수수했다가 사기, 범죄자금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김 검사가 1세대 기업 사냥꾼으로 잘 알려진 이모 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씨 역시 검사실에서 외부와 수시로 연락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1998년 횡령 혐의로 징역 7년, 2007년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6년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된 틈에 다시 횡령 배임을 저질러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서울경제TV 전혁수입니다. 하나은행이 지난 3일 사명 변경을 기념해 내놓은 연 5.01% 금리의 정기 적금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높은 금리에 고객들의 관심이 폭주한 건데요. 정작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최대 8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상품은 첫날에만 20만 명 넘게 가입했고 이날 오후 5시 40분 기준 개설 계좌는 21만 1,494개,
가입 금액은 59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품은 금리가 높은 대신 월 납입 한도가 30만 원에 불과해 최고 한도로 돈을 넣어도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후 8만 2,650원이 최대입니다. 지난달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34개월 만에 가장 작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총 611조 4천억 원으로 전월과 비교해 약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7년 3월 3천억 원대 증가폭을 기록한 이후 34개월 만에 가장 작은 증가 규모로 전월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30% 수준으로 줄어든 겁니다. 연초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신용대출이 줄어들었고 12.16 대책 등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레피니티브 코리아와 국내 금융솔루션의 강자 FN가이드가 함께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개발해 오늘 공개했습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 무역 환경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란과 북한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무역 제재가 촘촘해지는 상황. 국가 간 무역을 통해 제재 국가나 단체가 자금을 세탁하는 무역 기반 자금 세탁에 대한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자금 세탁 위험을 보다 쉽게 걸러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정보회사 레피니티브 코리아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FN가이드와 공동으로 개발한 무역 기반 자금 세탁 방지 솔루션 레피니티브 FN 트레이드 가이드를 선보였습니다.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과 거래했다가 함께 제재에 휘말리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겁니다. 솔루션의 핵심은 레피니티브 월드 체크 데이터. 거래 상품은 물론 회사나 선박의 소유주가 무역 제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FN가이드는 이 방대한 데이터를 국내 금융기관에 맞춰 가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는 국내의 강자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 가지 계정계, 정보계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의의입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무역 환경 속에서 새 솔루션이 국내 금융기관들의 자금 세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고광용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눈과 비는 저녁부터 오늘 밤 사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까지 확대되겠고 내일 새벽까지 내리다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출근길은 전국의 기온이 크게 떨어져 도로가 얼어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감속 운전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은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 많은 양의 눈과 비가 예상되는데요. 제주도에는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 5에서 10mm가 내리겠고 제주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많은 양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또한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 종일 눈이 내리며 최고 20c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시설물 관리 등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내일 대기질도 깨끗하고 맑은 날씨 보이겠는데요. 다만 올해 들어 가장 추운 날이 예상됩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속초는 영하 8도까지 내려가며 오늘보다 5도 이상 떨어지겠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가까이 내려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발효 중인 한파특보가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 방한 및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낮에도 전국이 대체로 영하권에 머물며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진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2도, 대전 영하 8도로 춥겠습니다. 한낮에도 대부분 영하권 기온 보이며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아침 기온 울진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고 한낮에 강릉이 0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전주와 대구가 영하 6도로 춥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1도, 제주는 4도에 머물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이 최고 5m까지 이는 등 전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와 글피까지는 강추위가 계속되겠고 주말인 되어야 추위가 좀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눈이나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 오늘이 새해 첫 번째 절기라는 입춘입니다. 절기와는 어울리지 않게 변덕스러운 꽃샘 추위, 또 곳에 따라 눈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한겨울 추위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따뜻한 외투 그리고 바이러스 예방용 마스크 꼭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